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1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하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기후 등의 자연 환경에 따라서 생활 모습들이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왜 게르에 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몽골의 지형, 몽골의 기후, 그리고 유목생활, 게르의 특징과 생활 모습까지 조사한 친구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멕시코 사람들은 왜 옥수수로 만든 음식, 토르티아 또는 또띠아라고 하는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 특정 음식을 왜 먹지 않는지,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런 문화, 생활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5쪽 보면은 여기 건빈이라는 친구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인도에서 오신 아빠 친구 댁에 초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나마스테 라고 인사를 해주셨다. 저녁 식사는 인도 음식인 커리였다. 식사가 시작되자 아저씨께서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씻고 숟가락과 젓가락 대신 오른쪽 맨손으로 밥을 드셔서 나는 무척 당황했다. 그래요. 자, 건빈이가 당황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래요. 이 아저씨가 식사를 하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하고 좀 많이 달랐죠?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주로 사용하고, 가끔씩 포크라든지 나이프라든지 이런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맨손으로 카레를 이렇게 집어먹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건빈이는 아저씨에게 궁금한 점을 여쭤봤다고 합니다. 아저씨, 맨손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음식을 먹는 모습이 다르죠. 아프리카, 아시아에는 맨손으로 식사하는 나라가 더 있답니다. 맨손으로 먹으면 비위생적이지 않을까요? 인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번 사용했던 식사 도구는 아무리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도 결국 남의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자기 손은 본인이 매일 깨끗이 닦고 자기 입에만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맨손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식사 중에는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또 그런 사연이. 근데 여러분들 한번 듣고 선생님은 좀 설득되었어요. 다른 이런 식사 도구 같은 것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다른 사람의 입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건데, 내 손은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맨손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설득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런 생활 모습, 문화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 들여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런 생활 모습을 우리는 이해하고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외에도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우리와 다른 그런 문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의 자동차 운전인데 한번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영국의 자동차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다. 옛날 영국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마부가 쓰는 채찍에 다치지 않도록 마부가 오른쪽에 앉았다고 한다. 이런 풍습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온 것이다. 뭔가 상당히 좀 어색하죠? 자,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어요. 운전석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조수석이 있는데,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서 이렇게 자동차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른쪽에 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통이 있었네요. 옛날 영국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운전석에서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말을 이제 채찍질을 할 때 사람이 다치지 않는데, 만약에 마부가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채찍질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겠죠?
자,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문화와 풍습이 생겼네요. 다음 두 번째는 에스파냐, 지금의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낮잠을 자는 풍습이에요.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시에스타는 에스파냐, 그리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낮잠을 자는 풍습이다. 에스파냐는 남부 유럽에 있어 낮이 길며 한낮에는 매우 더워 사람들이 활동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점심 식사 후 한두 시간 동안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상점이나 음식점 등은 문을 닫기도 한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면은 가장 이해를 못하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그리스 이런 쪽에서 낮잠을 자는 그런 풍습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뭐 낮잠을 자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뭐 관공서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에스파냐, 그리스 이런 나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광을 하러 간다고 하면은 이런 시에스타 타임에는,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상점이나 그런 음식점들을 이용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 이야기인데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일단 여러분들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가나의 어느 부족은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등 축제 같은 분위기로 장례를 치른다. 그들은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나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동물, 자동차 등 죽은 사람이 좋아했던 것 또는 그들의 직업을 나타내는 독특한 관을 만들어 죽은 사람의 삶을 기리기도 한다. 저 여러분 잠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피아노 건반이나 뭐 그런 신디사이저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신디사이저가 아니고 관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카메라 같이 생겼잖아. 카메라가 아니고 관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인데 카메라 같은 모양, 아까 그 뒤에 있던 거는 이제 신디사이저 같은 모양. 이런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이 생전에 좀 아꼈거나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직업을 가졌거나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이 사람의 죽음이란 건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장례식에 이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장례식이 있으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 죽으면 정말 너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몇 년 동안 잊지 못하고. 조선시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그 산소 옆에 움막 같은 걸 짓고 옆에서 3년 동안 부모님의 그런 묘소를 지켰어요. 3년상이라고 했죠. 그렇게 했었는데 가나는 뭐 완전히 문화가 완전 달라요. 막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것 같은 축제 분위기예요. 그게 왜냐면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자,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가나의 문화를 하나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Hi, I'm Benjamin Edu, the number one dancing pallbearer in the world. 3 years ago, I did a piece on these incredibly talented pallbearers, the dancing pallbearers of Ghana. Today, they are everywhere on the internet, so I have come back to meet their leader and ask him how he feels to be the most famous face on the internet. People were even calling me to tell me, hey, your video is being used, on the internet, social media, everywhere, it's going viral and stuff. I was very grateful. 자,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가나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사에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코카콜라 병같이 생겼죠? 코카콜라 병 모양의 관이에요. 생전에 이제 그 고인이 코카콜라를 엄청 좋아했다거나 뭐 그랬었나봐요. 그 외에도 물고기 모양, 자동차 모양 뭐 등등 굉장히 개성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관을 만들어서 그 죽은 사람의 삶을 기리고, 이 죽은 사람이 새로운 출발이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또 듣고 보니까 또 묘하게 설득이 되죠.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 정서에서는 조금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자, 한번 여러분 이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영국의 자동차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데. 근데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연을 들어보면은 옛날 영국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녀서 오른쪽에 마부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 관습이 남아 있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운전자가 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에스타. 스페인이 남부 유럽에 있다 보니까 한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날에는 진짜 더운 날에는 막 40도 이렇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밖에 한 1시간 정도만 있어도 완전 피부가 완전 화상을 입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어려워요. 활동을 하기 어렵고 너무 지치니까 안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 부족의 이 사람들도 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특이할 수 있지만 한번 사연이 이걸 들어보면은 그들은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나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관이 또 굉장히 비싸요. 비싼 거는 막 수백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관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 죽은 사람이, 고인이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와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보고 드는 생각이나 느낌.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러웠을까요? 어색했을까요? 선생님은 좀 약간 어색했어요. 우리와 다른 생활 모습이 어색하지만 좀 신기하죠? 신기했다. 그렇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이 다른 까닭은 왜 다를까요? 뭐 특정 사람들이 정말 뭐 못돼서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의 영향 때문이므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히잡을 쓰고 올림픽에 참가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 이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가리는데 쓰였던 도구인데, 운동할 때 우리는 운동할 때 가장 편한 그런 복장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이 히잡을 쓰고 올림픽에 참가를 했어요. 자, 이 키미야 알리자데 제누린 이란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우올림픽 여자 태권도에서 동메달을 딴 이란 대표 키미야 알리자데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여성의 스포츠 활동에 제약이 있는 곳이라 알리자데의 첫 올림픽 메달이 남자 선수의 금메달보다 관심을 더 받고 있는 겁니다. 알리자데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뒤에 이란 국기를 들고 경기장을 도는 모습에 이란 국민은 감동에 빠져들었습니다. 7살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알리자데는 청소년 대회에선 이미 적수가 없었고 처음 출전한 이번 올림픽에서 이란 여성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그것도 18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가 이룬 성과에 이란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에 많이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을 비롯한 그런 중동 지역 국가들은 여성들의 이제 사회활동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히잡을 쓰고 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롤모델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 작은 2단원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후의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서로 나라들마다 놓여있는 자연환경 혹은 인문환경이 이제 다르기 때문인데, 자연환경이 다르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기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이 있는 부분 무슨 기후일까요? 빨간색이 있는 부분은 주로, 네, 맞아요. 빨간색이 있는 부분은 자, 열대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열대기후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열대기후는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물들이 굉장히 잘 자라겠죠. 바나나와 같은 열대작물을 주로 재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림에서도 바나나가 나오고 있어서 바나나를 적어보았어요. 자, 두 번째로, 자, 주황색은 무슨 기후일까요? 보니까 여기는 꽤 높은 곳인데도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맞아요. 건조기후 되겠습니다. 건조기후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고 했죠? 자, 아까 몽골의 게르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농사를 짓기에 좀 부적합하다 보니까 유목 생활을 합니다.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원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건조기후에서 주로. 그 다음에 노란색은 그래요. 가장 살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기후 중에 하나이고, 노란색이 여러분들 살펴보면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바로 자, 온대기후가 되겠고, 자, 온대기후에서는 자, 여기 왼쪽은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추운, 이게 여기 스키를 타고 있네요. 뭐하기 때문에 자, 사계절이 뚜렷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냉대기후. 냉대기후에서는 어떤 모습을 짓고 살아나요?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 그림에 있는 것은, 여기는 러시아의 전통 가옥인데 목재로 지었어요. 지금 이즈바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런 전통 가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대기후. 자, 한대기후 아까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누이트족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도 유목생활을 해요. 유목생활을 하는데 그 눈이 잠깐 녹을 때, 그 눈이 잠깐 녹았을 때 거기에 이제 있는 풀을 뜯어먹는 그런 유목생활을 하는데, 주로 순록이나 그런 짐승들을 기르는 유목생활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웃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